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기가가 들어가는 테슬라의 생산 부문 시리즈에 대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종종 한 번씩 건설 현장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드린 적이 잘 없던 것 같고, 그 외 기가 프레스에 대한 소식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좀 더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기가 텍사스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다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죠. 구색 맞추기이긴 하지만 털사랑 오스틴이 부지를 두고 다투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꽤 건설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기가 프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가 캐스팅 머신 혹은 기가 캐스터라고 부르는 쪽이 조금 더 설명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가 프레스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네 번째 기가 팩토리인 베를린은 테슬라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의 핵심 기지로서 작용할 겁니다.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도 그렇고 항상 자신의 주력 경쟁사가 있는 시장 그 한가운데를 직접 공략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첫 번째 소식인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 함께 보실까요? 뒤에 영상과 함께 하겠지만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파일 드라이버라 하는데 이것이 등장한 것이 예상 외의 속도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자면 바닥 레벨을 잡는 과정, 수평 잡는 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일부 수평 작업을 마친 지역의 경우에는 먼저 포장 작업을 마치고 항타기를 통해 말뚝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속도전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기가 상하이, 그리고 사전 작업 후 조립식 건설의 속도감을 보여줬던 기가 베를린의 속도를 넘어 더 빠른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속도라면 가장 빠르게 건설한 기가 팩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항타기라고도 부르고 파일 드라이버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까 흰색 포장도 위에 있었던 거와 같죠. 지면에 말뚝을 박는 장비이면서 기초공사용 기계 중 하나입니다. 영상 잠깐 함께 하시죠. 이어서 기가프레스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가프레스는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틀이 되어줄 훌륭한 머신이 될 예정인데요.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모델 3의 리어 언더바디는 70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역시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는 별로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모델 Y가 나오면서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던 평가였죠. 특히 기가프레스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리어 언더바디가 당시에 70개의 부품으로 조립해서 구성하던 것과는 달리 모델 Y에서는 2개의 부품으로 다이캐스팅한 것을 찍어냈었습니다. 그 결과 사진처럼 왼쪽이 모델 3고 오른쪽이 모델 Y의 리어 언더바디였는데요. 오른쪽의 모델 Y의 경우에는 확실히 더 심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단해졌고 훨씬 더 효율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스크는 2개의 리어 언더바디 부품에 이어서 결국에는 싱글 피스 캐스팅을 올해까지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즈나 이런 복잡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머신을 프리몬트에 가져다 주었고 끝내준다는 칭찬도 함께했죠. 리어 언더바디를 싱글 캐스트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차체의 무게에 감소가 오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차의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핸들링이나 운전 편의성도 높아짐과 함께 사고 시 충격 에너지의 흡수도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인건비 절감이 약 20%가 있을 거란 컨설턴트 얘기도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게 다이캐스트 머신이기 때문에 열 관리에 대한 서브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가차저 얘기할 때도 열 관리에 대해서 나온 바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되어지는가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가프레스라고 많이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명칭이 바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바뀌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프레스 머신이 아니라 다이캐스팅 머신이기 때문에 기가 캐스팅 머신, 뭐 기가 다이캐스팅 머신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조금 더 사전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생각하자면 복잡하니까 두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를 나눌 때도 보자면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에 대해서는 HPDC라 그래서 하이 프레셔 다이캐스팅이라고 고압 다이캐스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이 성형 재료를 일정한 형상의 금형에다가 고압으로 주입을 한 뒤에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이캐스팅 금형이라서요. 포징이나 프레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뜻만 통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기에 기가프레스는 이미 약간 별명이나 애칭처럼 굳었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몬트 공장 외곽에 약 8월쯤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프레스 아주 큰 다이캐스팅 머신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기가 베를린에 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네 번째 기가팩토리죠. 원래 여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사실 이 전보다도 보자면 이발하듯이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내고 평탄화가 이 사진은 거의 끝났을 쯤 얘기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가 텍사스는 확실히 중간중간 이런 늪지들도 다 메꿔야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획은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고 마무리로 베를린도 최근의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오늘은 3개의 기가에 대해서 기가 텍사스, 기가 프레스, 기가 베를린 시리즈로 알아본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과 응원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점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